좀 더 좁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할리우드 영화와 비할리우드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현 시대의 모든 영화의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할리우드인 미국입니다. 미국이 할리우드죠. 미국의 할리우드는 전 세계 모든 영화의 거의 80%, 뭐 많게는 90%, 적게는 70%까지 지배를 하고 그들의 어떤 독점적인 그런 그 시장성 지배력을 막기 위해서 비할리우드권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영화의 최초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권이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같은 국가가 나서서 비할리우드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상을 받았던 파라사이트 같은 경우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했던 파라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리우드에 진입하는 그런 성과를 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래서 영화를 작게 분류할 때는 할리우드 영화와 또는 비할리우드 영화를 얘기합니다. 그럼 미얀마는 어떤 영화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바로 비할리우드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이고 흥행적인 코드에 좀 반대하는 그렇지만 할리우드 영화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비할리우드 거에서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리우드 영화다 또는 비할리우드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곧 들어갈 건데요. 과연 영화의 탄생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영화의 종류, 영화의 방식, 영화의 용어 뭐 이런 것들 쭉 말씀드렸는데 영화의 탄생은 과연 어떻게 시작했을까? 진정한 영화는 언제부터 시작할까? 그 전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필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야 될 것이고 그 필름뿐만 아니라 또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뭐 세트라든가 배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연극을 통해서 배우들이라든가 액션이라든가 또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은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영화라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필름이라는 가장 중요한 만들어지는 그 계기점이 과연 언제냐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물리적인 표현으로 영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탄생기라고 할 수 있는 1895년을 우리가 영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1895년에 영화의 시작점이 시작이 됐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1882년에 프랑스의 과학자 에티enne 줄 말레이가 동그란 판에 있는 마치 그 피스톨이라고 그러죠. 권총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12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연속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총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포토그래픽 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사진에 지금 보이시죠? 뭐 남자가 총을 쏘는 것 같은 그리고 새의 모습이 보이고 새를 쏘는 것이 아니라 새를 촬영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얼핏 보면은 무슨 거대한 장총 같은 큰 총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 그 총 같은 이러한 그 그래픽 포토그래픽 건으로 12장이 연속해서 찍죠. 그래서 상당히 그 활동적인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에티enne 줄 말레이가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화라는 시작이 이제 태동이 그러니까 그 태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작됨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889년에 조지 이스트만이 셀러로이드의 필름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전에 뭐 1895년 이후에 1895년에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이제 예비 작업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준비가 되는데요. 근데 이 조지 이스트만의 셀러로이드 필름은 사실 최근까지 사용을 했어요. 디지털이라는 영화 제작 방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셀러로이드 필름으로 모든 영화를 찍고 지금도 간혹 이 셀러로이드로 영화를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 셀러로이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색상, 고유한 그 질감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쓰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서 예전처럼 셀룰로이드 방식으로 상영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디지털로 옮겨서 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조지 이스트만의 셀룰로이드 필름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그야말로 영화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겠죠.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촬영기라고 할 수 있는 1892년에 촬영기 키네토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됐죠.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촬영을 하면 뭐합니까? 봐야 되는데 역시 또 에디슨이 키네마토스코프라는 볼 수 있는 뭐 사진을 보이시죠? 남자분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이렇게 막 보는데 바로 그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키네토그래프다. 키네토스코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부는 옆에 보는 사진에 보이듯이 필름들이 하나의 율동처럼 그리죠. 그래서 돌리면서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거나 또는 아까 조금 전에 찍었던 무슨 새의 모습을 본다든가 또는 배경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그 장치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많이 볼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분짜리의 영화가 있고 영상이 있는데 누군가 봐야 됐다. 그러면 혼자서 일부를 봐야 되니까 하루에 많이 봐봐야 이거 시간으로 1시간은 뭐 60분이니까 1시간에 60명밖에 못 보는. 그나마도 뭐 준비하고 대기하고 움직이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0명, 40명밖에 못 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화가 되기 힘들었다. 또 한 가지는 이 장치가 주는 그 화면의 크기. 사실 우리가 집에서 보는 영화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극장에서 봤을 때 더 감동적이잖아요. 영화는 큰 화면에서 그리고 아주 다양한 사운드에서 보고 즐겨야 더 감동적이고 느낌이 오는데 조그만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느낌이 훨씬 다르죠. 뭐랄까 감동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장치는 키네토그래프는 한동안 뭐 영화 창생기에 큰 역할을 했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애들 장난감 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거를 바로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에 서게 되는 그런 태동을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영화를 볼 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영화 연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화가 만들어졌고 영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연대기를 한번 쭉 훑어봐야지만 영화를 이해하시고 영화를 공부하시는데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뭐 영화 탄생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영화의 연대기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연대기를 제가 기술했을 때 뭐 10년 단위로 제가 잘랐는데 사실 10년 단위로 자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125년 됐지 않습니까? 1895년부터 현재 그 2020년까지 해서 1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제가 크게 10년 단위로 자르는데 예를 들어서 뉴저먼 시네마라는 그 장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영화 역사의 하나의 큰 핵을 근 그런 장르이자 그 운동인데 뉴저먼 시네마는 실질적으로 1966년부터 1980년대까지 약 한 15년, 16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 활발한 운동으로 인해서 영화의 발전, 영화의 제작 방식이라든가 표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는데 통상 이런 것을 그냥 단순하게 10년 단위로 제가 잘랐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표시되는 연대기는 뭐랄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참고 사항으로 이런 순서대로 나간다 이렇게. အားလုံးပဲသင်ခန်းစာတွေသင်ယူနေတာပြန်သွားကြပြီလားအားလုံးပဲ fighting ပါနောက်ထပ်ရုပ်ရှင်နဲ့ပတ်သက်တဲ့ဗီဒီယိုတွေကိုစိတ်ဝင်စားရဆိုလို့ရှိရင်တော့ကျမတို့ရဲ့ channel လေးကို like and subscribe နောက်ပြီးတော့ notification bell လေးကိုလည်းနှိပ်ပေးထားဖို့မမေ့ပါနဲ့နော်ဒါဆိုလို့ရှိရင်တော့သတင်းကောင်းလေးတစ်ခုပြောပြပါဦးမယ်ဒါကတော့အခုကြည့်နေတဲ့ဗီဒီယိုတွေကိုကြည့်ပြီးတော့ certificate လိုချင်နေဆိုရင်အောက်က description link ထဲကိုဝင်ကြည့်ပေးပါနော်ဒါဆိုလို့ရှိရင်တော့နောက်ဗီဒီယိုတွေမှာပြန်တွေ့ပါမယ်အားလုံးပဲ bye bye